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나는 수업 광튜입니다. 자, 오늘은 7단원에서 5번째 그리고 6번째 시간을 가질 겁니다. 오늘은요, 글을 요약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에요. 자, 준비되셨죠? 바로 들어갑니다. 오늘 목차예요. 오늘은 첫 번째 이야기 글을 요약해 볼 거고, 두 번째로는 설명하는 글 요약해 볼 겁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이 재밌어하는 애니메이션도 잠깐 준비했으니까 오늘 기대하시라고요. 첫 번째입니다. 이야기 글을 요약해 볼게요. 이야기 글은 어떻게 요약해야 될까? 여러분들 잠깐 생각해 본 적 있죠? 그래서 선생님이 일단 글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어떤 글인지 볼까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겁니다. 존경합니다 선생님이었어요. 볼게요. 이렇게 요약을 해봤는데 어떤지 볼게요. 퍼트리샤라는 애가 있는데 옆집 슐로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켈러 선생님은 어려운 숙제를 많이 내줬는데 슐로스 할아버지가 도와주셨다. 퍼트리샤가 글쓰기반에 들어갔는데 선생님이 켈러 선생님이어서 놀랐다. 슐로스 할아버지 아들들도 켈러 선생님께 배웠다고 한다. 글을 썼는데 처음으로 A를 받았다. 켈러 선생님은 원래 A를 주지 않는다고 한다. 글을 읽어보니까 어때요? 뭔가 이상하죠? 근데 뭐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해요? 이상한 점은 아마 사건이 뒤죽박죽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상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요약을 해야 괜찮냐 한다면, 이야기에서 일어난 중요한 무엇을, 방금 얘기했던 사건을요, 무슨 순서대로?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서 요약하는 게 바로 이야기가 있는 글의 요약인 거죠. 그럼 요약할 작품 하나를 선생님이 좀 소개를 해줄게요. 라이온킹이라는 영화입니다. 라이온킹이라는 영화. 상영 시간은 89분이나 되는 굉장히 긴 시간이 1시간 30분 정도인데, 이 영화 자체를 요약을 한 걸 선생님이 두 가지를 보여줄게요. 근데 두 개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보면서 좀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가지는 어떻게 요약을 하냐면요, 15분으로 요약한 게 있고 1.5분, 1분 30초 정도 이렇게 요약한 게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선생님이 링크를 넣어 둘 테니까 꼭 보고 오세요. 두 개 재밌어요. 특히 얘는 너무 웃겨요. 여러분들 심바 막 이러는데 되게 웃깁니다. 어쨌든 둘 다 한번 보면서 요약의 차이점을 보고 옵니다. 자, 다녀오세요. 잘 보고 오셨죠? 어때요? 재밌지 않아요? 심바 이런 게, 선생님은 저 1.5분 요약이 더 재밌긴 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자, 어떤 점이 달랐어요?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있었을 거예요. 아무래도 15분 요약은 장점은 더 내용을 자세하게 알 수 있었다는 아마 장점이 있을 거고, 단점으로는 시간이 어때요? 꽤 걸렸죠? 15분이니까. 그죠? 그리고 1.5분짜리 영상은 장점은 뭐예요? 굉장히 빨리 끝나요. 근데 단점은 만약에 이 내용을 모른다고 한다면 조금 어려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단점이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두 개의 요약이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설명하는 글을 요약을 해볼 거야. 설명하는 글 시작해 봅니다. 거기 교과서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거예요. 교과서 259쪽입니다. 식물의 입차례라는 글이 있어요. 선생님이랑 같이 글 읽어볼게요. 근데 읽을 때 어긋나기, 마주나기, 돌려나기, 모여나기 각각 용어들을 좀 생각하면서 읽어봅니다. 자, 같이 읽읍시다. 식물의 입차례. 글 장앙리 파브르. 옮김 추둘란. 그림 이재호.
사람들의 집짓기와 식물의 집짓기는 서로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습니다. 집을 지을 때 건축가들은 설계도를 그린 뒤 그것을 바탕으로 집을 짓습니다. 이때 건축가는 집을 똑바로 세우려고 애씁니다. 사람들이 집을 지을 때 이토록 많은 정성을 기울이고 온갖 기술을 쓰는 일과 마찬가지로 식물도 질서 있게 그리고 특별한 기술을 바탕으로 잎을 피웁니다. 식물이 특별한 기술을 바탕으로 잎을 피우는 이유는 햇빛과 그림자 문제 때문입니다. 위의 잎이 바로 아래 잎과 겹치면 위에 있는 잎의 그림자 때문에 아래 잎은 햇빛을 받지 못합니다. 식물은 햇빛을 보지 못하면 살 수가 없지요. 그래서 어떻게 잎을 펼쳐야 햇빛을 잘 끌어모을까 고민합니다. 그럼 식물이 줄기에 어떤 모양으로 잎을 붙여나가는지 그 기술을 알아보기로 할까요? 줄기에 차례대로 잎을 붙여나가는 모양을 잎차례라고 합니다. 먼저 줄기 마디마다 잎을 한 장씩 피우되 서로 어긋나게 피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긋나기라 합니다. 국수나무처럼 평행하게 어긋나기만 하는 식물이 있는가 하면 해바라기처럼 소용돌이 모양으로 돌려나면서 어긋나는 식물도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줄기 한 마디에 잎 두 장이 마주보는 마주나기도 있습니다. 단풍나무나 화살나무는 잎 두 장이 사이좋게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주난 잎들이 마디마다 서로 어긋나지 않고 평행합니다. 그런가 하면 한 마디의 잎이 석 장 이상 돌려나는 잎차례가 있습니다. 이런 잎차례를 돌려나기라고 합니다. 갈퀴 꼭두선이는 마디마다 잎이 6장에서 8장씩 돌려나기로 핍니다. 끝으로 소나무처럼 잎이 한 곳에서 모여나는 모여나기가 있습니다. 또 읽어볼 게 있어요. 뭐냐? 260에서 261쪽까지 있는데요. 글, 가, 나 다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이 세 개 자체가 각각의 세 명의 친구가 식물의 잎 차례를 우리가 읽은 것처럼 같이 읽고 나서 요약을 해봤대요. 근데 똑같이 읽었는데도 요약을 다 다르게 했어요.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각 글을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가는 어떤지, 나는 어떤지, 다는 어떤지 이것도 선생님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읽어봅시다. 글가. 집을 지을 때 건축가들은 설계도를 그린 뒤 그것을 바탕으로 집을 짓습니다. 이때 건축가는 집을 똑바로 세우려고 애씁니다. 사람들이 집을 지을 때 이토록 많은 정성을 기울이고 온갖 기술을 쓰는 일과 마찬가지로 식물도 질서 있게 그리고 특별한 기술을 바탕으로 잎을 피웁니다. 식물은 햇빛을 보지 못하면 살 수가 없지요. 그래서 어떻게 잎을 펼쳐야 햇빛을 잘 끌어모을까 고민합니다. 그럼 식물이 줄기에 어떤 모양으로 잎을 붙여나가는지 그 기술을 알아보기로 할까요? 먼저 줄기 마디마다 잎을 한 장씩 피우되 서로 어긋나게 피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긋나기라 합니다. 국수나무처럼 평행하게 어긋나기만 하는 식물이 있는가 하면 해바라기처럼 소용돌이 모양으로 돌려나면서 어긋나는 식물도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줄기 한 마디에 잎 두 장이 마주보는 마주나기도 있습니다. 단풍나무나 화살나무는 잎 두 장이 사이좋게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주난 잎들이 마디마다 서로 어긋나지 않고 평행합니다. 그런가 하면 한 마디에 잎이 석 장 이상 돌려나는 잎차례가 있습니다. 이런 잎차례를 돌려나기라고 합니다. 갈퀴 꼭두선이는 마디마다 잎이 6장에서 8장씩 돌려나기로 핍니다. 끝으로 소나무처럼 잎이 한 곳에서 모여나는 모여나기가 있습니다. 글나. 식물이 특별한 기술을 바탕으로 잎을 피우는 이유는 햇빛과 그림자 문제 때문입니다. 위의 잎이 바로 아래 잎과 겹치면 위에 있는 잎의 그림자 때문에 아래 잎은 햇빛을 받지 못합니다. 글다. 식물의 자람에 영향을 주는 것은 햇빛입니다.
위의 잎이 바로 아래 잎과 겹치면 위에 있는 잎의 그림자 때문에 아래 잎은 햇빛을 받지 못하므로 식물은 다양한 모양으로 잎을 피웁니다. 줄기에 차례대로 잎을 붙여나가는 모양인 잎 차례로는 서로 어긋나게 피우는 어긋나기, 줄기 한마디에 잎 두 장이 마주보는 마주나기가 있습니다. 한 마디에 잎이 석 장 이상 돌려나는 돌려나기도 있고 잎이 한 곳에서 모여나는 모여나기도 있습니다. 가나다 세 개를 다 읽어봤을 겁니다. 그러면 261쪽에서 어떤 글이 가장 잘 요약한 글인지 한번 찾아보자고요. 글을 요약하는 까닭을 일단 친구들과 얘기해보자고 하는데 굳이 얘기할 필요 없이 우리가 답을 한번 적어보자. 글을 요약하는 까닭, 우리가 왜 글을 요약해요? 왜 요약을 하지? 그 이유는 바로 주어진 글의 중심 내용을 잘 파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중심 내용을 파악하려고 우리가 요약이라는 걸 하는 거죠.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서 글 가나다 가운데서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드러난 글,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는 글, 그건 뭐겠어요? 가나다 중에 제일 길었던 글 가일 겁니다. 글 가는 중요한 내용보다도 앞에 서두라든가 그런 좀 갖가지 내용들을 좀 많이 넣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글이 더 길어진 부분도 있죠. 그럼 이번에는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아 요약한 글은 여러분들 생각엔 가나다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가는 이런저런 중요하지 않은 내용들도 많이 있었고 사실상 나 같은 경우는 짧아서 좋긴 한데 너무 짧아.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렇다면 남은 게 바로 다가 있겠죠? 다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다시 봐봐도 깔끔하게 요약이 되어 있는 편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요약하기 평가 기준을 활용해서 글 가나다를 한번 평가를 해볼 거예요. 기준은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글을 짧게 간추렸는가. 두 번째, 사소한 내용을 삭제하고 중요한 내용만 간추렸는가. 세 번째, 그래서 중요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간추렸는가. 짧은지 중요한 내용만 했는지 이해할 수 있게 했는지 이 3가지가 지금 기준이네요. 그러면 각각의 글, 가, 나, 다를 가지고 기준 3개를 표시를 해볼까요? 먼저 글, 가는 어때요? 짧은지 중요한 내용인지 이해하기 쉽게 했는지. 글, 가는요 아마 3가지가 다 아닐 겁니다. 짧지도 않고요, 중요한 내용만 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너무 길기 때문에 좀 요약해서 이해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나는 어떨까요? 나는 짧아요. 근데 중요한 내용만 한 게 아니라 너무 줄였어. 그래서 첫 번째만 동그라미, 나머지 2가지는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X가 되겠죠. 글 다야말로 기준 1, 2, 3에 다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셋 다 동그라미 칠 수 있겠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표시를 그냥 해주세요. 글을 적는 거 말고 이렇게 표시만 촉촉촉 해주세요. 처음에 기준 1, 2, 3이라는 것도 거기 옆에 써줘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이제 여기까지가 5번째 시간이었고 이제 6번째 시간으로 들어가 볼 겁니다. 6번째 시간 갈게요. 자, 글 가의 내용을 262쪽이에요. 글 가의 내용을 나처럼 요약하면 어떤 점이 좋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글 가를 먼저 읽어볼게요. 먼저 줄기 마디마다 잎을 한 장씩 피우되 서로 어긋나게 피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긋나기라 합니다. 국수나무처럼 평행하게 어긋나기만 하는 식물이 있는가 하면 해바라기처럼 소용돌이 모양으로 돌려나면서 어긋나는 식물도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줄기 한마디에 잎 2장이 마주보는 마주나기도 있습니다. 단풍나무나 화살나무는 잎 2장이 사이좋게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주난 잎들이 마디마다 서로 어긋나지 않고 평행합니다. 그런가 하면 한마디의 잎이 석 장 이상 돌려나는 잎차례가 있습니다. 이런 잎차례를 돌려나기라고 합니다. 갈퀴 꼭두선이는 마디마다 잎이 6장에서 8장씩 돌려나기로 핍니다. 끝으로 소나무처럼 잎이 한 곳에서 모여나는 모여나기가 있습니다.
방금 같은 글 가를 이제 나처럼 지금 입차례를 가운데 두고 어긋나기, 마주나기, 모여나기, 돌려나기 4개를 적고요. 여기다 각각 어긋나기에는 국수나무나 해바라기가 있고, 마주나기에는 단풍나무, 화살나무가 있고, 모여나기에는 소나무가 있고, 돌려나기에는 갈퀴, 꼭두선이가 있다. 이렇게 지금 표기를 해놨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바로 생각 그물 혹은 마인드맵이라고 하는데요. 요런 거는 어떤 점이 좋을까요? 우리가 많이 읽고 났다면 핵심 단어, 핵심 낱말들로만 척척척 볼 수 있기 때문에 한눈에 내용이 파악이 가능할 겁니다. 그죠? 동의하죠? 다음 넘어가 볼게요. 262쪽이에요. 앞에서 배운 요약 평가 기준을 활용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요약해 보는 글입니다. 이제 보시면 이런 동물의 볼주머니에 관련돼서 두 동물을 소개해 놨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열거의 방식으로 쓸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아까 글 가나다처럼 이런 식으로 그냥 쭉 나열해 가지고 쓰는 요약 방법도 있을 겁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여러분 편하신 대로 요약을 해 보세요. 자, 일단 먼저 읽고 올게요. 263쪽. 사람들은 많은 물건을 한꺼번에 나르려고 바구니를 이용한다. 그렇다면 동물들은 한꺼번에 먹이를 나르려고 무엇을 이용할까? 다람쥐는 볼 주머니를 이용한다. 볼 주머니는 입안 좌우에 있는 큰 주머니를 말한다. 다람쥐는 먹이를 입에 넣은 다음 볼에 차곡차곡 담는데 밤처럼 너무 큰 먹이는 이빨로 잘라서 넣기도 한다. 다람쥐의 경우 도토리 같은 열매 10개 이상을 볼주머니에 잠시 저장할 수 있다. 원숭이도 볼주머니가 있다. 원숭이의 볼주머니에는 사과 1개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원숭이는 먹이를 발견하면 대충 씹어 그곳에 잠시 저장한다. 그런 다음 다른 원숭이에게 먹이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안전한 장소로 이동한 뒤 먹이를 조금씩 꺼내어 먹는다. 자, 요약해 보셨나요? 요약 아직 안 했으면 읽은 거 바탕으로 한번 요약을 하고 오세요. 화면 멈추시고요. 자, 요약했다면 선생님이 한 거랑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선생님은 이렇게 먼저 열거로 한번 해볼게요. 자, 동물에는 다람쥐랑 원숭이를 뒀고요. 그리고 다람쥐는 도토리 같은 열매 10개 이상을 잠시 저장해 먹이를 나른다. 원숭이는 먹이를 잠시 저장해 안전한 장소로 이동한 다음 먹는다 라고 두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또 길게 할 거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사람들이 바구니를 이용해 물건을 나르는 것처럼 볼주머니를 이용해 먹이를 나르는 동물들이 있다. 다람쥐는 도토리 같은 열매 10개 이상을 볼주머니에 잠시 저장해 먹이를 나른다. 원숭이도 먹이를 볼주머니에 잠시 저장해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서 먹는다. 이렇게 두 가지를 표기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요약을 해보셨고요. 여러분들이 요약한 거랑 선생님이 한 거랑 비교해보면서 고치시려면 고치시고요. 아니면 부족한 부분은 좀 보충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잘 썼으면 그대로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요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글의 구조에 따라서 요약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글의 구조에 따라서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너무 고생했어요. 여기까지 우리 신난서 광TV 이었고요. 여러분들 유익하게 수업 보셨다면 선생님 힘이 날 수 있게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 다음 국어 시간에 만나요. 안녕.